시청자 입장에서 저는 아릴랄 감독도 그렇고 와가지고 좀 광주 선수를 위로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막판에 그 제수스 감독의 그 제스처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. 뭐 체급차 이게 뭐 이를테면 벤턴급이랑 헤비급이랑 권투를 하면 뭐 요즘 예. 아무리 지능적이고 분석을 잘하고 뭐 세컨에서 아무리 좋은 디렉션을 줘도 안 될 거 아니에요. 뭐 그런 느낌. 자, 전반 45분 동안 광주가 큰 무대가 어떤 건지를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. 일단 3골을 먹었고요. 전반 5분 만에 세트피스에서 밀린코비치 사비치에게 헤더골을 내준 게 좀 컸고,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알도사리에게 연속골을 좀 내주면서 전반전이 좀 마감이 됐는데, 일단 그 패착이 명백한 패착이 하나 있었죠. 가브리엘의 기용인가요? 네. 가브리엘을 이제 레프트 윙으로 기용을 해서 상대팀의 오른쪽 그 풀백인 이제 캉셀로하고 좀 대면을 시켰는데 여기서 아주 뭐 팔타 털렸고요. 수비할 때 5-4-1로 전환한다. 네. 뭐 이런 식의 플랜이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가브리엘과 김진호 선수 간에 좀 허점이 많이 드러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좀 공략을 했던 아릴랄이고 거기에서 많이 답을 찾아냈고요. 일단 그 본인의 판단 미스를 인정을 하고 혹은 그 믿었던 가브리엘 선수의 부진을 인정을 하고 상당히 빠른 시간에 뺐습니다. 네. 빼고 오우성을 투입을 하면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바뀌긴 했지만 뭐 골까지 가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. 다만 1대0 상황이었죠. 그 아사니가 단독 찬스를 잡았을 때 네. 그때 한 전반 8분인가? 그때 만약에 골이 들어갔더라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지만 그 야신분우한테 막히면서 결과적으로 아니 슈팅 숫자 11대3 뉴 슈팅 6대2 완벽하게 밀린 전반을 좀 했거든요. 후반전에 이정현 감독이 하프타임 토크, 라커룸 토크를 좀 많이 할 텐데 어떤 얘기 주로 할까요? 뭐 경천 동지할 전술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. 뭐 광주는 하던 대로 나와서 하던 대로 하는 것이고 뭐 정신적으로 어떤 뭐 좀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쫄지 마. 저도 괜찮아.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? 네. 또 원래 해야 되는 그러니까 광주라면 원래 해야 되는데 안 됐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주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잔디 적응. 광주가 이 경기장 잔디 적응 훈련을 못했다고 그러죠. 네, 잔디 적응 이슈로 인해서 좀 공을 씹는 거기서 단순한 실수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왔던 게 좀 아쉽고. 그렇죠. 낯선 실수들이 좀 많이 나왔고 거기에서 상대에게 바로 역습을 허용하는 순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라인이 좀 밀리는 느낌이 있었고요. 다만 온더볼 상황에서 수비 라인을 굉장히 끌어올렸는데 요게 이 그 아리랄급 정도 되는 팀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대 공격하다 끊겼을 때 너무 속수무책인 상황들이 지금 반복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살렘 알도사리한테 이제 뒷공간 한번 신나게 털려서 한 골을 먹었고 알도사리는 보여주네요. 내가 왜 뭐 마우콩 미트로비치 이런 이제 유럽 빅리그에 뛰던 애들 옆에서 주전으로 뛰는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리랄 소속으로 지금 AC에 이렇게 되면 9골째죠 이번 시즌에. 상당히 많은 득점을 하면서 득점왕까지도 노릴 수 있는 알도사리의 위용을 좀 보여줬고요. 저는 일단 지금 공격진 조합을 좀 만져야 되지 않을까. 일단 수비 쪽에도 물론 당연히 뭐 문제가 좀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 교체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공격 쪽에서 최경록 선수 쪽에 좀 손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결국에는 뭐 좀 더 공격적으로 바꿔야만 하는데 그러면 최경 선수가 빠진다. 그럼 이제 박인혁이냐 박정희냐 뭐 이런 정도 선택지가 남습니다. 좀 이 센터백을 붙들어둘 수 있는 선수의 존재가 좀 필요해 보이고 왜냐하면 아리랄의 이 포백이 굉장히 견고하게 그 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지키고만 있어도 되는 수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인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공격할 상황뿐만 아니라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높이에서 너무 밀리기 때문에 그 높이에 대한 좀 부담감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제공권 역량이 있는 공격수의 투입이 좀 필요하지 않나. 그렇다면 이제 박인혁이고 여기서 한 골 더 먹으면 솔직히 좀 게임 오버라고 봐도 좋은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후반 시작하자마자 빠른 시간에 만회를 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놓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면 승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튼 굉장히 좀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면서도 걱정을 했지만 기대 쪽보다는 걱정했던 쪽의 상황만 계속 나왔던 전반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좀 어떤 좀
어떻게든 변화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. 네, 변화를 줘야죠. 네, 뭐 이정효 감독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와서 선수 교체든 아니면 세부 사항의 조정이든 어떤 변화를 줄지 또 기대를 하게 만드는 뭐 하프타임엔 또 오히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네. 어떻게 뒤집을지, 그러니까 어떻게 뒤집으려고 시도를 할지, 결과적으로 뒤집든 못 뒤집든 어떤 시도를 할지가 또 궁금해지는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든 하프타임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근데 정말 월드컵 보는 것처럼 재밌네요. 네, 네. 뭐 굉장히 응원하면서 보게 되는 원래 아체엠의 묘미가 또 그런 게 있어요. 살아남은 최후의 하나의 K리그 팀 우리가 응원하면서 보게 되거든요. 네, 오늘 그런 날입니다. 야, 근데 아까 그 경기도 쪽에 카드 섹션 중계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? 네, 롱테이크 풀샷으로. 네, 그러니까요. 네, 뭐 소연의 시간도 아니고. 자, 아무튼 후반전에는 그 콜을 납작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전반전에만 3골을 내줬습니다. 그래서 하프타임 거치면서 이정효 매직이 나오기를 기대해 봤지만 네, 매직은 없었습니다. 엄청난 뭐 20배가 넘는 선수들의 어떤 가치, 연봉 차이, 그 돈이, 그 금액이 그냥 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알 힐랄입니다. 선수들의 퀄리티, 뭐 감독이 갖고 있는 역량 모든 면에서 수준급 팀이라는 걸 보여줬고요. 좀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네요. 네, 뭐 사실 지난 시즌부터 아시아 최강이라고 많이 얘기했었죠. 아챔에서 중간에 떨어진 게 진짜 의외다라고 할 정도로 왜 그런 팀인지 한번 다시 봤고요. 네. 네,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아릴라를 광주가 막지도 못하고 뚫지도 못했습니다. 네. 네. 뭐 경기 이제 끝났으니까 좀 그래도 좀 승자 입장에서 저는 아릴랄 감독도 그렇고 와가지고 좀 광주 선수들 위로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막판에 그 제수스 감독의 그 제스처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. 뭐 경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누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. 네. 네, 뭐 한국 기자도 있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. 이정효 감독이 뭔가 좀 그래도 좋은 표정으로 대패를 했지만 인사를 하러 먼저 갔는데 막 이런 뭐 너 입 조심해라 뭐 이런 느낌의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그건 좀 좀 아쉽네요. 네, 뭐 선수들끼리는 그래도 뭐 동료를 해주고 투닥투닥하고 이제 뭐 서로 잘 인사하고 리스펙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. 네, 아무튼 뭐 참 보는 게 좀 괴로웠던 경기였습니다. 전반만 해도 3대0 물론 3대0도 극복하기 힘든 점수차긴 하지만 후반전에 대한 기대를 좀 했었는데 7대0까지 되고 나니까 정말 뭐 격차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. 네, 뭐 실제 실력 격차만큼 점수 차가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거를 이제 전술의 힘으로 다 좁혀서 뭐 비기든지 이기든지 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. 뭐 그런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았고, 근데 저는 뭐 기분상으로는 참담하거나 그러지는 않네요.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존경까지는 아니고 이제 대단하다는 느낌이 한 번 더 든다 그럴까? 그 막판 한 10분 정도는 급격히 무너져서 막판에 실점을 연속으로 좀 더해가지고 그렇죠. 너무 0대5가 0대7이 된 게 좀 아쉽긴 한데 그 전까지는 몇 골을 먹든 뭐 계속 광주가 원래 추구해온 플레이를 유지를 하고 그걸로 그나마 득점 찬스에 근접한 거를 만들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역시 이정효답다. 또 이정효 축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조혜 감독은 약속을 지켰습니다. 어쨌든 아리라를 만나서 뭐 쉽지 않겠지만 공격 축구해서 뭐 걔 발리거나 걔 바르거나 이런 어떤 호기로운 발언을 좀 했는데 발리거나가 되어버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죠. 뭐 근데 많이들 예상을 했던 결과일 거고요. 어떻게 보면 이정효 감독도 이 정도 스코어까지는 몰라도 본인도 분석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뭐 알고 당한다고 해서 그 충격이 덜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 근데 확실히 그 이정효 감독이 그 만들어 왔던 이 팀 그리고 보여주는 축구가 K리그 레벨에서는 지금 선수들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큰 물로 오니까 후방 빌드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지금. 전방 압박의 어떤 요령이나 강도 자체가 아릴랄이 워낙 좋으니까 그럼 여기서 그걸 좀 피해가는 방법을 택했어야 될까요? 아니요 뭐 그렇게 해도 어차피 집니다. 솔직히 경기력 봤잖아요. 상대팀 네. 경기력. 광주가 뭐 전략을 잘못 짜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순수한 상대팀의 개인 기량 때문에 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체급차 이게 뭐 이를테면 벤턴급이랑 헤비급이랑
권투를 하면 뭐 요즘 예. 아무리 지능적이고 분석을 잘하고 뭐 세컨에서 아무리 좋은 디렉션을 줘도 안 될 거 아니에요. 뭐 그런 느낌. 예, 요즘 뭐 축구 팬들도 많이 쓰는 말이죠. 뭐 어떤 종목이든 요즘 유명한 말인데 체급 축구, 뭐 체급차 뭐 그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. 네. 또 이제 수비적인 전략을 안 썼는가? 사실은 이정효 감독 치고는 상당히 수비적인 라인업을 시도해 본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오히려 그게 패착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가브리엘을 왼쪽에 해서 어떻게 보면 캉셀로 올라오는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면서 또 좀 몸싸움이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니까. 또 오른쪽 라이트백에 조성권 선수 넣고 그래서 이제 수비할 때 조성권까지 센터백처럼 되면서 4-4-2가 아닌 5-4-1로 변환이 되는 네. 뭐 이런 류의 수비 대형을 볼 수 있었고 좀 수비를 강화한 그런 대형으로 봤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약간 패착처럼 됐죠. 네. 그렇죠. 뭐 아까 입중계 할 때 중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완전히 다르고요. 예.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래도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을 때 해답을 찾거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고집을 부렸던 거고 완전히 다릅니다. 이 경우라던가 아니면 갖고 있는 자원의 차이가 분명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어떤 그 역습 상황에서의 스피드 차이라던가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기량차를 확인하는 경기들이 사실 최근에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, 보기가. 오늘 그걸 본 것 같아서.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비유하시는 거면 그 승격한 벌리를 가지고 있던 콩파니, 콩파니 대 맨시티. 그럴 수 요런 있죠. 느낌이죠. 네. 예. 그러니까 그런 그때 거예요. 벌리가 원래 하던 축구 유지하려고 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근데 그 번니를 강등시켰는데도 그 번니를 이끌었던 콤파니의 축구를 보고 바이에른 뮌이 우리 팀에는 먹히겠는데 하고 데리고 간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바이에른 뮌에서는 잘 되고 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뭐 이렇게 if로 그럼 이정효가 더 좋은 스쿼드로 나갔으면 어땠을까요?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참고 삼아서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. 네. 콩파니도 됐으니까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뭐 지금 벌써부터 뭐 채팅창에 이정효 뭐 거품이었네 느낌의 댓글을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. 전혀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다릅니다.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폄하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미 광주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 오버 스펙을 쌓은 그런 시즌이고요.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 뭐 요코하마전이나 뭐 비셀고베전도 그렇고요. 이미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한 경기로 그렇게 폄하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아쉬웠던 건 뭔가요?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가장 아쉬웠던 거는 뭐 저는 결과밖에 없습니다. 네. 저는 과정과 선택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었다.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도 있는데 이정효가 괜히 이걸 택했다가 아니고 이정효가 택할 선택지는 이거 하나였다. 네.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까지 동아시아에서도 더 연봉 많이 받는 팀들 이미 꺾으면서 올라왔는데 그렇죠. 네. 이제 와서 유일하게 잘했던 거를 버리고 갑자기 딴 거 한다고 누가 이기겠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가브리엘 대신에 그래도 오우성을 선발로 넣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? 그건 아쉽죠. 네, 네.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오우성 하나는 들어오자마자 잘했어요. 그 세피스에서 높이의 차이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알고 들어왔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너무 좀 아쉬웠던 거. 뭐 대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한 번은 당했겠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이제 그 실점이 나왔던 게 경기의 방향타를 확실히 확 꺾어버리는 게 돼버린 것 같아서 좀 너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. 근데 갖고 있는 자원이 너무 좀 빤하기 때문에 이 팀은 뭐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좀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어서 근데 아직 감독 인터뷰나 선수들 인터뷰 보지 못했습니다만 선수들이 좀 한계를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이 경기를 통해서 막 좌절을 하거나 실망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. 네. 네, 광주 선수들은 이재 감독 아래서 나름대로 좀 확신을 갖고 뭐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죠. 여기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감동적이었고 뭐 90분 내내 수비만 하다가 집에 간다고 하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. 그렇죠. 그런 축구 안 했어요. 네네. 네. 뭐 어쩔 수 없이 압도당하는 시간이 길긴 했지만 계속 기회가 되면 공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축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네. 뭐 제일 아쉬운 거 생각나는 거는 경기장 적응 훈련을 못한 거. 그것도 네. 진짜 물론 상대도 좀 버벅거림이 있었지만 광주 선수들이 후반에는 좀 나아졌는데 전반전에 너무 좀 그 뭐랄까요
마치 그 흙구덩이에서 공차는 듯한 느낌? 볼 터치가? 그 뭐 정확히 잔디 컨디션이 어때서 그런지 네. 모르겠지만 전반전 초반에 그리고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할 때 롱킥 하면 꼭 멀리 나가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잔디 컨디션이 뭔가 안 좋았고 뭐 현지에 가 있는 우리 한국 기자들이 잘 보도를 해줬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잔디 컨디션이 원래 안 좋아서 양 팀 다 적응 훈련을 안 했다는 거죠. 근데 아릴랄은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한 경기장이고 뭔지 뻔히 알잖아요. 어떤 곳인지. 네. 근데 광주는 생전 처음 밟아보는 선수들이 거의 다란 말이죠. 그런 상황에서 피치 컨디션에 대한 적응도 뭐 알도살이 공 다루는 거 보면 딱 이 잔디 이렇게 차야 된다. 딱딱 하는 게 보였는데 광주 선수들이 상당히 불리한 뭐 홈 어드밴티지 같은 거죠. 예. 명백한 홈 어드밴티지죠. 상대가 중립 명목상 중립 경기장에도 불구하고 그렇죠. 그것이 경기가 이제 1대0, 2대0 아니고 7대0까지 벌어지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. 이게 좀 네. 아쉽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 돈의 힘이 작용한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.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우디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유치한 것 자체가 예, 사우디의 어떤 자금력이 바탕이 돼 있고 그리고 뭐 경기 전부터도 계속 언급을 들었습니다만 이 라인업 보시면은요 이거 솔직히 이기는 걸 바랬던 그 제가 만용이었던 것이지 이게 뭐 사실 네 그렇습니다. 물론 너무 큰 스코어 차로 진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광주가 자신들이 해왔던 축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축구를 보여주면서 당한 패배라는 거는 저는 분명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. 좀 뭐 앞으로 광주가 또 어떤 길을 갈지 모르겠지만 리그에서 또 다음 시즌 또 챔피언스리그 나오게 된다면 챔피언스리그에서 더 좀 네, 기대가 되는 그런 또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저는 광주 없는 사우디 잘 다녀오겠습니다. 네. 아릴랄은 근데 진짜 이런 오늘 같은 경기력이면 우승할 수 있겠는데요. 네, 뭐 이 이상의 아시아 팀이 있다는 상상이 절대 안 되는데요. 그렇습니다. 아이고 여러분 오늘 그래도 긴 시간 동안 보시면서 네, 실망보다는 응원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기를 개인적으로 좀 기대해 보고요. 후토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